저희 피의자 주거실 특정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수능 문제집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어왔다.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특진됐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청 수사과 범죄수익 팀장을 하고 있는 경감 김영경입니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수사 과정에서 은닉하지 않도록 추적해서 국가로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은 총 5명이고요. 전부 형사, 사이버, 지능범죄 3년 이상 근무한 전문 수사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만연해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불법으로 크게 한탕하고 몇 년만 깜빵 가서 살다 오자 이런 생각들이 일반 선량한 시민들도 내가 바보처럼 돈 벌고 있는 건 아닐까, 나만 혼자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불을 누르지 않도록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울산청의 모토이고, 검거를 해서 구속을 시키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대범을 받기 위해서라도 범죄 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걸 중점을 두고 저희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법 없습니다. 무조건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성매매, 마약, 게임장을 많이 하는데 피의자들도 범죄 수익 추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상 이상의 곳에 많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은닉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 마늘밭 사건처럼 현금을 땅에 묻거나 집안에 숨겨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자들은 핸드폰을 들고 가상자산 거래를 5분, 10분 한만 하면 들고 있던 10만 원이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데, 쫓아가려다 보면 최소 3주에서 4주는 걸리게 되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하는 속도와 저희 수사관들이 그 범죄 수익을 쫓아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많이 노력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고, 서울에 가서 또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올해 8월에 고래의 꿈이라고 하는 경찰청 최초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10명 정도가 스터디를 시작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얻은 기법들을 통해서 마약 판매책들의 가상자산을 추적해서 실제로 환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고 명품이다 아니다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따로 합니다. 또 이제 차명 재산은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친구라든지에 대해서 맡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 피의자가 벌어놓은 재산이랑 이 사람한테 가 있는 재산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입증하는 데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건 범죄 수익을 뺏기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다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국가에 뺏기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거지가 되는 거죠. 저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범죄를 꼭 추적해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올해 6월에 사이버수사대하고 같이 서울 지역에 있는 마약 판매 자금 세탁책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마약 판매 조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서 국내에 다 유통시키고, 그리고 그 수익금 160억을 6개월 동안 세탁해서 베트남으로 보낸 피의자였습니다. 저희 피의자 주거실 특정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수능 문제집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독서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피의자도 한 165에 60kg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의 고등학생이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잘못 들어왔다, 잘못됐다 이거 생각하는데 핸드폰이 3개가 있더라고요. 재수생이 핸드폰이 3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추궁을 하다 보니까 재수 생활을 하면서 재수를 할 돈이 없으니까 텔레그램 이용한 판매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수익금만 160억에 10%니까 16억을, 또 이 친구를 잡고 나서 다시 또 마약 판매상들을 쫓다 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유명한 카페 사장이 낮에는 카페 사장을 하면서 밤에는 이 총책이 돼가지고 판매책들이랑 음반책들을 다 관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의자들이 전부 나이가 21살, 22살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마약 범죄라고 하면은 영화에서 보듯이 검은 옷 입은 조폭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비밀리에 할 것 같지만, 너무 이제 연령대가 낮아져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20대,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마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말 이 범죄 수익을 꼭 환수해야지 이게 근절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2023년도 국가수사본부 상반기 마약범죄 단속에서 범죄 수익 환수 분야에서 저희가 18개 시도청 중에 1위를 했습니다. 전체 32억 6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징 보전했고요.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울산청 전체적으로 마약범죄 수사대, 사이버 수사대, 그리고 남부 형사팀들하고 단복도 같이 하고 현장 지원도 계속 같이 하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에서는 이렇게 직접 수사팀하고 저희 범죄 수익 수사팀이 같이 이렇게 잠복하거나 같이 가는 경우가 없는데, 저희는 원팀 체제를 구축하자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감 피칭을 했고, 제가 역도를 하는데 대회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130km에 깔렸거든요.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앰뷸런스 실려가면서 흑진됐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직 못 샀는데 곧 사겠습니다. 전체 경찰청에서 가장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 청에서 저희 여직원이 경찰청 특진을 받아왔습니다. 팀이 5명인데 2명이 특진하는 경우가 없고, 둘 다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1등을 한 거여가지고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사기 범죄는 원칙적으로 범죄 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이 범죄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기 피해금을 가져가게 되면 그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사기 피해금을 환급받도록 예외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방문 판매 사기, 조직 범죄 사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피해자에게 환부 가능한 외적인 사기 범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저희가 환보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전세 사기도 포함을 시켜서 국가의 손을 빌려서 환보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고, 선량하게 사는 시민들이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기 일상을 지키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3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 TF팀, 청소년 도박 사이트 근절 TF, 마지막으로 투자 리딩방 TF에 다 들어가 있어서 3개 TF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팀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인생을 침해하는 경제범죄 사범들한테 최대한 많이 범죄 수익을 환수해오고 3개 분야에서 다 1등해서 남은 팀원들 특실시켜야 될 목표입니다. 더 이상 불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범죄 수익 추적 수사 분야가 불모집니다. 범죄자들은 한 2, 3분 안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는데 저희는 2, 3개월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은 많이 드는데 실제 소득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런 범죄 수익 추적 수사팀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불모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